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오늘은 scanf, getch, printf 같은 함수를 사용해서 로그인 작업을 구현해보는 실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용자한테 아이디나 암호를 입력받고 미리 정해진 암호와 일치 여부를 판단해서 로그인 결과를 출력하는 실습입니다. 먼저 사용자한테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printf 가지고 간단하게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저 로그인이라고 할게요. 끝에다가 이렇게 대괄호, 이건 출력하는 겁니다. 다른 문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에 유저 로그인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를 입력받을 거니까 아이디 이렇게 출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화면에 유저 로그인이라고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라고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자를 입력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받아야 되는데 문자열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 배열 선언에서, 그죠? 그 문자의 집합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캐릭터 아이디 더 받을 수도 있게 할 수 있지만 일단 32자로 제한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0으로 깨끗하게 초기화할 거고요. 그러니까 32개의, 그러니까 널 문자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31개의 문자를 아이디로 쓸 수 있게 받을 수 있고요. 최대. 그리고 그 초기 값은 다 그 항목 32개 항목이 다 0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또 똑같이 32개로 할게요. 그럼 31자까지 패스워드를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의 이제 문자열이겠죠. 아이디 문자열과 패스워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배열을 가지고 32개 크기로 이렇게 배연수를 선언했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 받을 수 있게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니까 이제 아이디부터 입력 받아야 되겠죠. 출력을 이제 아이디 입력해달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표준 입력 함수인 scanf 써도 되는데 언더바이스에서 그 SDL 정책 적용된 함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뭐 에러가 났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를 왜 그렇겠습니까? 표준 입력에 대한 그 함수 원형이 지금 탐지를 못해서, 컴파일러가 이해를 못해서, 인텔리전트도 마찬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저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그러니까 printf는 안 해도 웬만하면 되는데 이 scanf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줘야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scanf 언더바이스죠.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는 표준 입출력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컴파일러나 인텔리전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인클루드를 하는 겁니다. 자, 해놓고 우리가 이제 문자 형태로 입력 받을 거니까 형식 지정자를 %s 쓰면 되죠. %s 쓰고 여기다가 문자를 입력받을 주소, 그러니까 문자를 입력받을 주소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이디를 입력받을 거니까 아이디를 입력받을 시작 문자가 0번째 있는 게 시작 문자겠죠. 이 문자의 시작 주소를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문자의 열이라는 게 문자의 그룹이고, 이 배열로 좀 선언되어 있으면 문자들이 쭉 연속되어 있죠. 중간에 딴 게 올 수 없고 32개의 문자가 이렇게 붙어서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있는 문자의 주소를 넘겨주시면, 문자가 저장될 그 위치의 주소를 넘겨주시면 어차피 받는 쪽에서는 그게 32개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하나씩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문자들의 주소를 다 넘겨줄 필요 없이 32개가 다 붙어 있으니까 가장 처음에 있는 문자열에만 주소만 넘겨주시면 scanf 함수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을 이 아이디 배열에다가 쭉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배열 강좌 보면 배열의 이름은, 그죠? 그 배열의 시작 주소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렇게 말 나오면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 배열 표기법을 포인트 표기법으로 바꿀 수 있죠. 여기다가 포인터 쓰시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제가 그 기본 동영상 강좌에 설명했죠. 여기 위에도 적혀 있지만 이 동영상 강좌는, 그죠? 우리 두이 시언어 입문 책이나 동영상 강좌를 다 봤다는 가정하에 진행되는 강좌입니다.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기본 동영상 강좌를 다 보시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하기 0은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더하기 0은 뺄 수 있습니다. 그럼 발로도 필요 없죠. 더하기 0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앰퍼샌드하고 포인트는, 앰퍼샌드는 주소를 계산하는 함수죠. 어떤 변수나 메모리, 어떤 변수인지 주소를 계산해 주는 거고,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소에 가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몇 번지냐, 그리고 거기로 가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100번지의 변수가 있다면
그거 몇 번지냐? 그럼 그 100번지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100번지로 가면 그 위치가 100번지잖아요. 그래서 둘이 서로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서로 상쇄된다고 했죠. 이렇게 쓰시면 요거는 예, 우리 곱하기 나누기 관계이기 때문에 둘이 서로 상쇄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적고 싶은 사람들은 아까처럼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적으실 분들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개발자가 선택하기 나름이고요. 컴파일러가 어차피 똑같이 번역합니다. 번역하니까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략형으로 쓰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 SDL 정책이죠. SDL 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동영상 강좌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이 언더바이스 붙은 거는를 사용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이 ID의 크기를 같이 적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ID 크기가 좀 32니까 이렇게 32바이트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나중에 사용자 입력할 때 32보다 큰 값이 나오면 그 값을 이제 오류 처리를 해주죠. 그리고 근데 이렇게 32라고 돼 있으면 보기는 딱 보면 직관성은 더 있는데 나중에 이 값을 만약에 내가 28로 이렇게 바꾸면 얘도 28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라고 하죠. 나중에 변화가 생겼을 때 양쪽을 다 바꿔야 되니까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적는 것보다는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ID 이렇게 적어주시면 현재 이 배열의 크기를 그냥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적으면 이게 32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유지보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ID와 그 ID 배열의 크기 이렇게 같이 적어주시면 이제 좀 더 편하게 변화에 대처하기 좀 더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ID 사용자가 입력한 ID를 이 ID라고 선언한 배열에다가 다 저장을 합니다. 그죠?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D 입력 받았으니까 패스워드 입력 받아야 되겠죠. 패스워드 한번 입력 받아볼까요? 패스워드 입력 받겠다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패스워드 변수 써서 사이즈 오브 패스워드. 그죠? 얘도 똑같이 뭐 이래 적어도 저래 되고 뭐 양쪽 다 가능합니다.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빌드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유저 로그인이라고 출력되고 아이디 나오죠. 그러면 내가 뭐 팁스 이렇게 적고 패스워드에다가 팁스웨어 이렇게 적으면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제 미리 정해놓은 패스워드하고 일치하는지 그 확인하는 코드를 한번 구현해 볼 건데요. 아이디 원래 패스워드 둘 다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디는 좀 무시하고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보면 나머지 한 가지는 본인이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패스워드를 비교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고정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이제 정해진 패스워드를 우리가 갖고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컨스트 유저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팁스예요. 이가 문자열 상수니까 문자열 상수기 때문에 제가 콘스트 캐릭터를 쓴 겁니다. 문자열 상수니까 이 문자열 상수는 실행 시간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콘스트 붙여서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정해진 내부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출력되지 않으니까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뭔지 모르겠죠. 모를 거고 이제 우리만 아는 겁니다. 소스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저 패스워드를 사용자가 입력했는지 이제 알 수 없죠. 지금 여기 이 함수를 써서 받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뭐라고 입력했는지를 이 변수에 저장된 값을 확인해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입력한 변수랑 이 값이랑 이 문자열 상수랑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자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함수가 strcmp죠. 이 string compare라는 함수인데 이것도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날까요? 이 함수의 원형을 참조할 수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컴파일러나 인텔리전트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include해서 string.h 얘는 strcmp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그죠? 이렇게 string.h 헤더 파일을 넣어서 하면 이제 이렇게 에러가 없어지죠. 근데 저 이 string compare 함수가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자를 비교하는데 같으면 0을 발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여기다가 뭐 if에서 이게 0인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문자를 같은지. 그러니까 원래 여기 지금 p 유저 패스워드 그죠? 이 유저 패스워드랑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가 일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넣는 0은 이렇게 써도 똑같죠?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0일 때 참이 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0일 때 참이 되기 위해서 낫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건 뭐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두 문자열이 같으면 여기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패스워드 일치겠죠?
그죠? 만약에 else가 떨어지면 얘는 여기는 아무 불일치. 그 암호일치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그냥 printf에서 그죠? 여기다가 로그인 석세스 하고 아이디를 지금 비교를 안 하는데 출력은 우리가 받아서 저장했으니까 출력 한번 해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아이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누가 성공했다 이런 거 이제 확인해주기 위해서 아이디 입력한 아이디를 뒤에 출력하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만약에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로그인 fail 그죠? 석세스도 S 소문자로 할게요. fail 하고 뭐 이렇게 좀 뭔가 여지를 남기듯이 그러니까 여기 뭐 아이디는 출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으면 그냥 로그인 fail 이렇게 출력되게 뭐 이게 느낌표를 쓰느냐 점점점을 쓰느냐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저는 이렇게 저렇게 쓴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고요. 이제 그 계정을 입력해서 그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그 아이디가 일치하면 로그인 석세스가 뜨고 실패하면 로그인 페일이 뜨도록 지금 코드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만들어졌고 한번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디는 몰래 넣어도 상관없죠. 이 상태에서 패스워드를 일부러 1111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 페일드라고 뜨죠. 틀렸으니까. 만약에 팁스라고 입력하고 팁스요라고 정확하게 입력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로그인 석세스하고 팁스라고 나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자가 암호를 입력하는 걸 누군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암호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하는 거 잘 없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별표 표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컨트롤에서 이걸 제공하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콘솔에서 실습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 입력 함수를 쓰면 대부분 다 이렇게 에코, 그러니까 내가 입력했을 때 문자가 나옵니다. 왜냐면 엔터키 칠 때까지는 표준 입력 버퍼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걸 다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패스워드 입력하는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패스워드를 상대편이나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면 이 표준 입력 함수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콘솔 입력 함수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콘솔 입력 함수는 제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getche 함수로 문자를 입력 받는 문자 입력 판기라는 동영상 강좌를 따로 제가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이 이전 했던 거. 그래서 만약에 먼저 보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요거 꼭 보세요. 요거 보시고 이제 여기서 자르고 보시고 이거 계속 이어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요 링크는 제가 따로 남겨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표준 입력은 보통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쳐야 동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콘솔 입력은 그냥 입력하면 바로 반응합니다. 입력 버퍼 이런 게 없어요. 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쓸 수 있는데 그 함수 그럼 요 루틴을 쓰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표준 입력, 콘솔 입력 갖고 아까 그 별표 찍히는 그 작업을 문자를 구현하는 걸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스캔F 같은 거는 뭐 문자도 입력받고 문자일도 입력받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할 함수가 getch라는 함수거든요. 아까 그 getche가 있고 또 getch라는 게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요. getch는 문자 하나를 입력받는데 무엇을 입력받는지 화면에 찍히지 않아요. getche 끝에 e 붙은 게 이 에코의 약자거든요. 이 에코가 메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력을 했을 때 콘솔 입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입력을 했을 때 입력된 문자가 화면에 찍히게 할 것이냐 그 여부가 이제 저 이가 붙으면 화면에 찍히고요. 이가 안 붙으면 화면에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입력할 때는 화면에 안 찍어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getch 함수를 쓸 거예요. 쓰는데 지금 또 에러 나죠. 왜 에러 나냐면 콘솔 입력 함수를 지금 안 했으니까 나는 거고요. 여기다가 콘솔 conio.h 그러니까 콘솔 인풋 아웃풋 헤드를 넣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getch 그리고 get 지금 안 썼는데 getche도 쓸 거예요. 미리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요게 바뀌었죠. 근데 이거 빌드하면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냐면 지금 이제 이 함수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디프리게이트라고 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함수로 좀 잡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윈도우즈에서 콘솔 쓸 때는 언더바 getch 함수 쓰라고 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getch 함수 대신에 getch1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 붙은 건 뭐예요? 호환성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컴파일러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컴파일러에서 되는 건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언더바 getch 함수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컴파일러에서 언더바 getch가 없다 그러면 그냥 없는 거 쓰시면 됩니다. 없는 거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죠.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거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 함수는 문자 한 개를 받아주는 함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패스워드를 최대 31자까지 그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한 개만 받았을 때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반복문을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폼을 하나 써볼까요? 이게 맨 마지막에 널 문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32개를 받으면 안 됩니다. 31개를 받아야지 마지막에 널 문자가 들어갈 수 있죠. 최대로 봤을 때. 그래서 i는 31까지만 반복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반복문을 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최대 31자까지 문자를 받을 수 있고 맨 마지막에는 무조건 널 문자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패스워드 변수에다가 차례차례 넣어야 되잖아요. 순서대로 입력한 순서대로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를 i가 0부터 시작해서 31까지 계속 이제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확하면 30까지죠. 31개니까. 증가하면서 패스워드라는 저 배열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캔F가 해야 될 작업을 직접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길이 제한까지 걸었으니까 스캔F 언더바 s가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것과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콘솔 입력 함수 갖고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getch 갖고 값을 하나씩 받으면 이제 패스워드를 쭉 받겠죠. 근데 사용자가 무조건 패스워드를 31자를 입력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팁스염 총 8자밖에 안 되는데 8자만 입력하고 엔터 치니까 엔터 쳐서 끝내고 싶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얘는 포문이 무조건 31번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용자가 엔터키를 쳤을 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조건문을 하나 걸어서 그죠? 여기다가 얘가 만약에 n이면 빠져나와라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 이렇게 해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하면 31개가 다 안 돌아도 브레이크 문이 걸리면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엔터키를 쳤을 때 빠져나오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구현해보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표준 입력 같은 경우에는 엔터키를 n으로 표현하지만 콘솔 입력 같은 경우는 이 엔터키를 r로 표현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콘솔 쓰실 때 리눅스나 유닉스나 하고 윈도우즈 콘솔하고 막 헷갈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표준 입력이랑 그러니까 콘솔 입력이랑 이 엔터키에 대한 값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r로 써야지 잡히고요. 윈도우즈 콘솔에서는 엔터키가 입력되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맨 마지막에 문자를 암호하고 이제 그럼 엔터키 치면 이제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문자를 끝에 뭐가 붙어 있어요? \r이 붙게 돼 있는 거죠. 그죠? 문자를 끝에 우리는 문자를 끝에 뭐 넣어야 돼요? 널 문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에다가 강제로 아스키 코드 0번 그게 널 문자죠. 그래서 여기다가 문자를 끝에 이렇게 널 문자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표준 입력 스캔F 언더바 s 써서 표준 입력할 때는 그때 엔터 치면 줄바꿈이 자동으로 일어나죠. 화면에서 입력 화면에서 그냥 줄바꿈이 일어납니다. 근데 getch는 말 그대로 그냥 콘솔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엔터키 쳐도 개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엔터키 값 자체를 받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하게 되면 패스워드 뒤에 그냥 바로 다른 문자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강제로 계행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갈까요? 이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콘솔하고 이렇게 하고 패스워드 정확하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팁스웨어라고 하고 엔터 치면 여기 뒤에 석세스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 뒤에 뜨는 거죠. 패스워드 이 뒤쪽에다가. 왜냐면 줄바꿈은 엔터키를 줄바꿈 문자로 해서 화면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거든요. 콘솔 인풋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 강제로 계행 문자를 하나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그죠? 계행 문자를 넣어주는데 사실 printf가 생각보다 가벼운 함수는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많은 루틴이 수행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딸랑과 줄바꿈 하나 하기 위해서 printf 쓰는 것보다 표준 출력 함수 중에서도 간단한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푸캐릭터 같은 함수 그죠? 이런 함수 써서 여기다가 줄바꿈 문자 이게 표준 출력이니까 n이죠. 줄바꿈 문자 사용해달라. 출창에서 줄바꿈 그죠? 줄바꿈을 시도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결과가 밑에 줄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이제 그 요 뒤에가 아니라 밑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줄바꿈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금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입력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입력되는 표시가 안 나오니까, 그죠? 그러면 사용자가 이걸 이제 작업할 때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입력하면 별표 이렇게 해서 몇 개 입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아스테리크 표시, 별표 문자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다 넣으면 되냐면 엔터키가 아닌 상황이 요 else죠, 그죠? 엔터키가 아니라면 지금 사용자가 계속 입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푸캐릭터 이용해서 그냥 별표만 출력해 줄 겁니다. 어차피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요거 출력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입력할 때 별표가 출력되겠죠. 여기 대신 아까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됐는데 엔터키가 아니라면 그냥 별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고 하면 이렇게 입력할 때마다 이렇게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고 이제 엔터키를 치면 이렇게 이제 석세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는 다 보여주고요. 입력하는 거. 패스워드는 getH라는 그 콘솔 함수를 이용해서 안 보이게 입력 받으면서 사용자가 몇 개까지 입력했는지는 서로 그 사람이 알아야 되니까 이 아스테리크 문자 있죠. 이 별 문자, 그죠? 별 문자를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계정 입력, 그죠? 로그인 계정 입력해서 암호 비교해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다 하긴 했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이야기 드릴 게 뭐가 있냐면 입력이 지금 콘솔 입력이 있고 표준 입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콘솔 입력하고 표준 입력을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사용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rintf, 그러니까 표준 입력은 \n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함수고요. 그죠? 동작을 하고요. 엔터키 쳐야 동작하는 함수죠. 근데 콘솔 인풋은 그냥 바로 받는 함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두 개의 함수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버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상관없는데 입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표준 입력 쓸 거면 다 표준 입력 쓰시고요. 콘솔 입력 쓸 거면 다 콘솔 입력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암호 처리를 위해서 콘솔 입력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그죠? 스캔F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직접 콘솔 인풋인 getH 갖고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똑같이 해도 가져가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똑같잖아요. 31개. 그죠? 31개 하고 대신 이제 얘가 아이디로 바뀌겠죠? 아이디 입력 받는 거니까. 왜 이렇게 안 눌러지죠? 이 툴팁이 요즘 너무 강화되면서 좀 불편해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getH 쓰면 뭐가 됩니까? 아이디도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디는 보게 해줄 수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아이디는 여기다가 getH가 아니라 getHE 쓸 겁니다. 그러면 얘는 E가 에코의 약자라고 했죠. 사용자가 입력할 때 화면에 보입니다. 요거는 보이지 않고 얘는 보이죠. 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썼습니까? 이 아스테리크를 강제로 출력을 했는데 얘는 문자가 보이죠. 보이면 얘를 할 필요 없겠죠. 푸캐릭터를 빼겠습니다. 하고 엔터 치고 이렇게 하면 끝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처럼 이렇게 푸캐릭터를 할 필요가 없죠. 얘는 그냥 보일 테니까.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스캔F 안 쓰고 아이디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아까 스캔F 쓰는 거 똑같죠.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스캔F, 그러니까 표준 입력 함수랑 콘솔 입력 함수를 섞어 쓰시는 분도 있고 따로 구분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콘솔 쓸 거면 다 콘솔 쓰시고요. 콘솔 입력 쓰시고 표준 입력 쓰실 거면 다 표준 입력 쓰시는 게 그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그 버그가 생기지 않는 방법이니까 이걸 하나로 정해서 쓰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쓰시면 이제 오늘 해야 될 예제는 끝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근데 요거랑 요게 중복 코드죠. 이게 중복 코드잖아요. 그럼 좀 중복 코드가 있으면 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안 좋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려면 함수 써서 중복 코드도 없애고 재사용성도 높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변화의 대처하기 더 좋아진다. 이렇게 제가 동영상 강좌, 기초 강좌에서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다 연결하게 되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스텝 1으로 끊어서 한번
소개를 할 테니까 여기까지 충분히 실습을 반복해서 많이 하신 다음에 제가 스텝 2에서 요 코드를 가지고 다시 함수 작업 해가지고 좀 더 코드를 재사용성 높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한번 강좌를 동영상 강좌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로그인 그죠 체크하는 요 그 동영상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이어서 그 다음 거 함수 만드는 건 그 다음에 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